정리하기 문제어들에 관해서. 크게 뭐 나누면 이제 이 글자가 뭐냐면 이게 비척거리고 걸어갈 문자예요. 비척대고 걸어갈 문자. 반드시 걸어가는 거 말고 지그재그로 가지고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문자. 군대가 행진할 문자라고. 군대가 행진할 때 반드시 가요. 옆으로 비척거리고 가요. 반드시 가는 군대는 없고, 일반 반드시라는 사람들은 다 이번 학기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야. 글중에 나서. 반드시 가지고 총알이나 화살이 반드시 날라와요. 비척거리고 날라와요. 총알은 반드시. 반드시 날라오네. 그거 안 맞으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돼? 이렇게 음양에 대한 기본 상식은 해병대는 총알이 비킬까? 예, 총알이 비켜가죠. 해병대는 옆으로 쏘니까. 해병대는 반드시 가는데 총알이 비쩍거린다고 하고. 해병대는 저기는 총 아주 그래서 초상급.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개 같다고 해서 도구마린이라고 그 강원도 양구의 도술산 전투 때 미군들이 실사단이 붙인 용어예요. 개병대. 개 같다는 뜻이. 양구전투, 도술산 전투 때 해안면 도술산 전투 때 붙인 말이에요.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음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명리학은 상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명리학의 기본 방침이죠. 음향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쪽에 비척거리고 지그재그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가는 건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보시면 여기 잠실부터 여의도까지 한강이 반듯하죠. 반듯해요. 잠실 위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양평까지. 그리고 여의도 지나면 저기 행주대교까지 비척거리고 가래요. 한강이. 여의도에서 행주대교까지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잖아. 습지가. 그건 비척거리고 가니까 남기고 가는 거고. 반드시 가면 물을 싹 쓸어가니까 백사장 나무 거잖아요. 백사장 나무니까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비척거리고 걸어가는 문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비척거리고 걸어갈 문자가 있어요. 여기 비척거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거를 시간이라고 해요.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의 간격이라는 뜻이겠죠. 간격이라는 뜻.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이라고 하고, 시각은 여기를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잘라졌다 해서 시각이에요. 잘랐다는 뜻이에요. 자를 때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운을 보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는 건 시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간과 시각으로 나눠진 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인생이래요. 인생이래요. 인이라는 명에 생이라는 운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생이라는 것은 소가 땅을 딛는다 해서 생이잖아. 소가 태어났다고 생이에요. 소우자예요. 소가 생이라는 얘기. 이건 이제 불교적 용어와 도교적 용어 합친 말이에요. 생이. 불교나 도교에서는 소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으로 비교하잖아.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가 네 다리로 평평한
네 다리고 잘 걸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유연성이 없어서 기울어지면 댕굴어서 죽어요. 이제 소를 비탈길에서 놔놓으면 비탈길에 놔두고 말뚝을 박아놓고 잠시 1시간 정도 딴짓 바르면 이제 소는 죽는 거예요. 굴러서. 그래서 소 풀뜨길 때 가장 조심할 거는 그래서 애들한테 소 풀뜨리다 보내놓고 아버지가 따라가 보죠. 저 새끼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 말뚝 박아놓는 손으로 잡고 있어야지 말뚝 박아놓고 못 나가게 하는 순간 그놈은 이제 장자에서 제거된 겁니다. 장자에서 제거된 소 풀뜨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가 아닌데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시각이라는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냐 이런 시간을 보는 걸 말하는 거냐 마디마디가 결정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시각이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운은 그러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인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를 운명학이라고 합니다. 운명학 아주 명리학이에요. 이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 있는 사실을 보는 것을 그 사실 보는 거잖아요. 이걸 점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 찍잖아요. 딱 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복자를 서로 그러니까 명리학에도 점이 없는 건 아니죠. 시각을 보는 것과 여기서 걸린 시간을 보는 것과 인생을 보는 것이 다 있다 해서 운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리학개론의 운을 설명하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그래 루덴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놀다 간다. 재미있게 놀다 간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직선이라는 삶이 있고 직선이라는 삶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수학적 XY 그래프처럼 넘실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좋은 날 나쁜 날이라고 표시하는 걸 위에 올라가면 좋은 날이고 이거를 나쁜 날이라고 표시하는 방법론을 흉법이라고 하고 길법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흔히 말하면 이거를 보는 이유가 피흉 취길 그러잖아요. 뭐 운칠 기상 피흉 취길 하려고 한다는 걸 흉법이나 뭐 이런 걸로 보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리학 용어는 아니고요. 명리학 용어는 아니고 방패나 방법, 방위에서 나온 방사들의 용어입니다. 나쁜 건 피해가고 좋은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명리학 용어는 아닙니다. 명리학에는 기륜법이라는 거 하는 단어는 적용하진 않고 동양 오술에 있는 전체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때문에 이거를 운을 보느냐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시각을 운을 보느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명리학의 운법은 그렇습니다. 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시작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작은 모든 시작은 뭐로 되어 있냐면 그 여자가 애 배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거를 출생 포택을 하잖아. 이렇게 모두 여자가 애를 배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다른 시작. 그게 시작된 거를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처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처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처음과 이 처음은 틀립니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처음 나온 거죠. 네. 뱃속에서 애 낳았으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애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 이거는 이 처음과 이 처음이 틀립니다. 흔히 말하면 이거를 곰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이제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봄과 가을이잖아요. 그럼 이게 곡선이 직선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또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선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직선으로 가지는 않잖아. 이거는 여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겨울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이게 여름을 뭐라고 말하고 겨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시작과 시작.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고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가서 이것이 될 수도 있죠. 겨울을 잘라내고 다시 한다는 뜻도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운명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하면 산포라고 말합니다. 포, 흩어져서 싼다는 뜻입니다. 흩어져야지 다시 또 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쓰고 결산하고 또 쓰고 이란다는 의미죠. 이걸 음결이라고 말합니다. 음결이라고 말하고 시작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원원, 유정, 생모, 병사, 그죠? 근묘, 화실 이러한 방법론으로 이제 명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피용치길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런 피용치길이라는 이런 용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것이다. 점학적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포한다, 이제 퍼져서 나간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흩어진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흩어진다는 말인데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붙는다는 뜻입니다. 붙는다, 붙을 착자는 뜻입니다. 같이 여럿이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데 그냥 같이 붙어서 해야 돼요. 서로 떨어져서 움직여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로 떨어져서 움직여서 한다, 이런 의미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붙어서 서로 떨어져서 움직이죠.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그러잖아요. 균형이 잡힌, 흩어진다는 것이 균형이 잡혀서 흩어진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산포라고 합니다. 음결이라는 걸 아시죠? 음결은 이렇게 다 흩어졌던 것이 모아진다는 뜻이고, 모아진 것이 흩어진다는 뜻이고, 그런데 하나도 균형이 안 잡히지 않고 균형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봄, 여름, 가을고 가을, 겨울 갈 때 뭐가 있냐면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중. 그렇죠. 모두 한 군데에 모여서 행한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게 운명 중에서 운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인생을 보는 것이다. 그거는 시간과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그 판단법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로 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변화로 보는 용어를 설명했는데 시와 초로 봄, 여름을 시라고 하고 초라고 하는 것을 가을, 겨울로 나눠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역정에 보면은 태시, 태초 이런 말 들어봤죠. 주역책 머릿말 쓰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태시하고 태초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가 처음 생겨나고 뭐가 처음 일하고 뭐가 처음 생겨나고 뭐가 처음 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마디가 진행되다가니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걸 초라고 합니다. 봄, 여름이 갔다가 끊어지고 다시 했잖아요. 여기 칼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딱 끊어지고 다시 했다는 뜻이죠. 여기도 칼도자가 들어가 있죠. 칼도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끊고 다시 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의미가 이렇게 칼도자가 이렇게 항상 들어가 있는 단어, 여러분들 육신에 보면은 도식이라는 말 들어있죠. 도식이라고 들어있잖아요. 도식. 그렇잖아. 도식. 넘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넘어졌다는 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넘어져서 죽었다는 뜻이죠.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기 집에서 칼도마에다 팔을 딱 시겠다, 먹는 거를 딱 끊었다 하는 건 뭐예요? 요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게 끈을 절자, 절이라고 하는 거. 끈을 절자는 명리학에 단 한 글자도 없어. 끊어내서 없앤다는 명리학은 하나도 없다고. 무용지 대용이라고 해서 못 쓰는 사람 없다. 네가 못 쓴다. 못 쓰는 물건 없다. 네가 못 쓴다는 것이지 명리학을 끊어서 없앤다는 단어가 없다고. 모두 혹시 말하는 정학적 요소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있는 것 중에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전략 전술의 대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손자병법이잖아요. 퇴치 이러한 용어를 명리하게 손자병법은 퇴치 용어잖아요. 선멸이나 퇴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략 전술에서 그런 용어는 명리학에 없고 전부 쓸 것들밖에 없는 거를 구분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운이라는 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비척거리고 갈다 이런 뜻이죠. 그거보다면은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측정은 인생이라는 전체와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과 시각이라는 걸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네가 나한테 물어볼 때 인생을 물어보는 거냐 이 시간을 물어보는 거냐 저 부모복 있어요 물어보면 13살까지를 묻는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면 그렇지만 그 손님이 배우지 않고 저 부모복 있어요 그러면 유산이 있나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손님이 배웠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상식을 가져야 돼요? 배운 사람의 상식을 가져야 돼요. 상식 이하의 상식도 가져야 돼요. 손님이 물어봤다. 너 부모복 있어요? 물어봤어. 뭐 때문에 물어봤겠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는 13살, 그리고 13살 이후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나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 부모복 있어요? 물어봤으면 유실하려니 말이야. 뭐 받을 복이 있나 이거 물어봤기 나도 생각해야 되겠죠. 나도 상식 이하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시간과 시각 그리고 시길 사고 방식 이러한 시초에 대한 산포 응결 그리고 중화적 사고 방식이 모두 짬뽕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짬뽕이 안 되면 명리학하기는 대단히 힘든다고 봐야 됩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군대가 비척거리고 걸어가는 운자. 그래서 이 운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운운자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운 들어오면 좋다는 뜻으로 들려, 안 좋다는 뜻으로 들려. 대운 그러잖아요. 큰 운 그러니까 큰 운 들어온 줄 알잖아요. 대자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 이름도 서쪽 끄트머리도 대영제국이고 동쪽 끄트머리도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이름들이 나라 이름이 랜드예요. 랜드. 스위스랜드, 그리스랜드, 네덜랜드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도이치랜드, 랜드로 돼 있다고 전부 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자고. 그 대자의 발언이 바로 끄트머리 사람보다 대자예요. 대영제국 아니야? 그렇잖아요. 브리시티 대영제국. 그들 중에 아이슬란드의 브리시티 대영제국이잖아.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 대한제국에서 나와. 끄트머리 나라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바라보시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변화되는 운자. 시간의 변화를 살피는 운자를 합니다. 비쩍거리고 그러는데 그걸 구성이 시간과 인생과 시간과 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보는 학문은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는 거니까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결과를 보기 위한 건 아니다. 점막이 아니다. 이런 거랍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점막적 사고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왔으니까 시각 좀 잘 봐야죠.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크게 사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작하는 봄과 산포되는 여름, 다시 잘라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 용어를 이런 용어들을 쓰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문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의 말하자면 행위를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상적인 용어입니다. 형상. 이렇게 물건을 쳐다보는 상형적 단어들입니다. 이게 상형적 단어, 상형 단어와 그리고 온도, 습도 단어가 있습니다. 기적 단어. 그러니까 용적 단어와 채적 단어라고 나눕니다. 용적 단어라는 것은 뭐냐면 기온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용 단어라고 그래요. 체용이라는 말 들어봤죠? 체라는 것은 물건의 이런 모양을 보고 단어를 정하는 상식이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풍수 배우신 분들 있죠. 형기론, 형세론 그러잖아요. 형기론, 형세론. 모양을 보고 뭐 용용으로 태어났느니 뭐 얼굴이 이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채적 단어입니다. 아유 심상이 고르시네. 이건 용적 단어입니다. 그 최용.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하는 형질의 존재가 없죠. 존재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 수나 하는 기운이니까 공기는 존재가 없잖아. 이걸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에 의해서 모양이 나타나는 걸 최라고 말합니다. 최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용신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좀 말이. 용신이라는 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용이라는 단어는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고, 수화가 유용이면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필요한 거고, 금목이 용이면 행위를, 물건을 어떻게 쓰냐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유용이라고 하는 건데, 유용지신, 원령 용사지신, 그러고 나서 유용지신, 범유용지신,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용자 가지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그렇죠? 명령이라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그 상형 문자, 회의 문자, 그리고 복합 문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하는데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포크하고 크레인이 합친 말이에요. 요거는 포크고 이거는 크레인이잖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포크레인 합성어. 모든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의 구성 체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죠. 명령 구성 체계는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 구성 체계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말해요? 삼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성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으로 구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으로 되어 있고, 인원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명리학에서는 삼원이라고 하잖아요. 명리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명리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천지인을 삼재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 도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동양철학의 원류이 안 맞으니까 명리학을 가져올 때 삼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원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원이라는 단어도 누군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원이라는 단어가 노자가 먼저 했다, 성현형이 먼저 했다, 그렇지 않으면 묵자가 먼저 했다. 이런 단어를 쓴 사람들이 원래가 있어요. 그게 실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명리학은 다른 용어로 바꾼 겁니다. 삼재,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는 소, 돼지, 그리고 뭐 골고래, 뭐 붕어, 감나무 다 취급하는 겁니다. 만물이 같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참 명리학 맹드신 사람 예의 바르시죠? 그렇잖아요. 중복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중복용어 중에 가장 우리를 현혹시킨 용어가 하느님이 우리나라 단어인데, 기독교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다뤄가지고 지금 재판이 10몇 년째 17번 계류 중이잖아요. 결정을 못 내야 되는 거야. 하느님 쓰지 마라. 우리나라 단어니까. 근데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써서 이게 중복 단어를 써서 철학적 사유를 혼란케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느님 그럼 어떤 것 같아요? 하느님. 그렇잖아. 하느님. 그죠? 뭐 고대 용어로 화님이라는 뜻인데요. 환이라는 뜻이고, 천도교나 대종교 용어로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으로 했다 해서 바꿨잖아요. 참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예의 없는 짓이고, 우리는 예의 있게 삼원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명이라는 거는 받든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음양 공부에 중에 명령이 왔으면 받들여야 돼, 안 드려야 돼?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들어 모신다고 하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동명이라는 말 쓰죠. 그렇잖아요. 동명 해봐요. 한번 소리내서. 공명.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러잖아요. 예스, 예,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그러는 거, 네, 그러잖아요. 그게 복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넵, 그러든지, 넵, 이렇게 하면 넵, 그러잖아요. 무슨 랩처럼 얘기하듯이, 네, 그러잖아요. 하이,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하이, 남태평양, 일본 사람들도 하이 그러죠. 남태평양 지역 단어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륙하고 남태평양 지역이 약간 혼합된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계절이 대륙 사람인지 섬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게 복명을 하면 네 그라는 겁니다. 명을 받든다 한다. 명령을 내리고 명을 받든다. 뭐 이러한 뜻의 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명령이냐 받들 명자냐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이신가요? 하늘이 아니죠. 동양철학에서의 천원은 기라고 말했고, 명리학에서의 천원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사라는 용어를 쓰고, 명리학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체라고 합니다. 체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골수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골수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각세죠. 그러면 만물이 다 뭐 돼요? 분명히 들죠. 체라고 합니다. 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늘의 뜻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지원이잖아요. 지원이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움직인다 해서 이거를 사라고도 하고, 요걸 또 뭐라고 하냐면 고유할정자 정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늘이 움직였으니까 막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까불까불 움직여? 무겁게 움직여? 무겁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무겁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동정이라는 연을 써두고, 사라고 해서 행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그런다면 땅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 용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천원은 최고, 결국은 지원은 뭐일 거예요? 용이죠. 용, 물건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유용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유용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한나라 때의 명리학의, 우리들이 명리학의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나라 때 분인데, 그분은 이거를
무화라고 말했었냐면 민용오제라고 했습니다. 요런 거를 하늘과 땅이 채와 용이 만들어낸 그거를 뭐라 했냐면 민용오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제라고 제. 여기 나온 글자가 빠진 겁니다. 오제. 나온 글자가 빠지지 않게 오제. 5가지 유용한 물건을 사람들이 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행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원래 오행이라는 단어인데 오행은 오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발견인가 하는 거죠. 이 추연의 파격적인 발견에 의해서 명리학은 수도 없는 발전을 거듭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연이 한나라의 추연의 발견이니까 오제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게 오제다, 음양 오행의 오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채용이다. 이게 채용 그러잖아요. 천지인 그라는 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쓸 것인가? 명령 체계는 채와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은. 그렇죠? 채와 용이 나타난 물건이란 유용한 물건으로 나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간목이라는 걸 보면은 채는 뭐고, 용은 뭐고, 유용은 뭔지 3단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채라는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와 지라고 하는 발생 체계. 이 사고 체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사고 체계에 의해서 땅에서 그거를 물건을 생산해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김장 가를 때라고 하죠. 간다는 건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간다. 김장 가를 때 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배추를 심어야지 돼요. 땅을 가려야 돼요. 땅을 가려야지 배추를 심으니까 선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입니다. 그럼 가서 배추 심으라고 하고 배추 심으라고 하고 배추 가르라고 하고 밭을 가르라고 하잖아요. 가르라고 하잖아요. 모든 작업은 선 작업이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배추 간다 하는 거죠. 배추 가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배추를 가려야 된다는 사고력과 배추를 가는 행위, 배추를 심는 행위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서 유용하게 쓰는 행위로 항상 이렇게 3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그거를 때에 맞춰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심형지상, 명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하니 상이 분명히 나타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천지라는 철학적, 그렇죠? 우주관적 단어와 그리고 삼원이라고 하는 명리적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채라고 용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는 봄, 여름, 가을에 바뀌는 온도, 습도가 채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채라고. 용이라는 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어디에 맞춰서 옮겨야 돼요? 때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명은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봄, 여름과 때에 맞춰서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온다. 유용이 나온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유용을 오제라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단어의 혼선이 많습니다. 조금 대학원이나 그리고 책계나 읽었으면 단어를 약간 모달로 보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안 읽었고 그냥 명리학을 해서 아까 말한 문이나 이런 걸 자꾸 본 사람은 단어를 좀 약간 너무 싸구려 단어를 또 적용을 하죠. 쉽게 말하는 거, 어렵게 말하는 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문장이 많죠. 또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고 중국 학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어 안 배우고 영어 배우는 거 똑같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영어를 단어를 뜻을 해석하면 우리나라 거가 되지만 이게 중국 거기 때문에 중국식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맞춰서
명자가 목숨 명자, 그러니까 명리학그랑 목숨 명자니까 그거 수명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 여기가 병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렇잖아. 수명 보는 거죠. 목숨 언제 죽나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 보는 거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운명학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방법론을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명리학. 그러니까 명리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운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요거를 설명하면 명은 8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8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내가 살아가는 길, 그쵸? 나의 인생이라는 걸로 살아가는 길로에서 대라는 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운이라고 하죠? 내가 살아가는 게 대운은 10년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쵸? 10년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10년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로 나눠 어떤 식으로 나눠요?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잖아요.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객이라고 합니다. 그쵸? 객. 네.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찾아오는 객이라고 찾아온다. 객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뭐가 찾아와? 하늘이 찾아오는 겁니다. 때만 여기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뭘 구성되어 있어? 시라고 합니다. 시. 뭐요? 시간의 질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간이 뭐예요? 겨울이죠. 겨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객이 겨울에 찾아오지 않을 객이 또 막 이렇게 찾아오는 운도 있죠. 그러니까 뭘해요? 육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6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겨울 되는데 여름객도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간지 모르는 객도 오고요. 그렇죠. 네, 가끔가다 애들 키우는데 군인도 찾아오고 뭐 그러잖아. 이렇게 구성이 희한하게 돼 있죠. 안 돼 있나? 네, 그래요. 그렇죠. 네. 육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찾아오고 이런 것도 찾아오고 이런 것도 찾아오고 이런 것도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5개가 따로따로 찾아오지 않아요? 임자, 갑자, 병자, 우자, 경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일본에 하나꼬가 오는 것처럼 자자 떨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했고, 먹고, 확고, 톡고, 금고라고 해서 이게 찾아오는데 이게 이게 소다리를 물고 찾아온다. 객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찾아오는 것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니까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합성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 사용하고 있죠. 이거 사용하면 이게 좋아 그러면 그거를 팔려고 하죠. 그걸 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용하는데 약간 좀 불편해. 그래서 뭔가를 여기다 첨가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개발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각만 한다고 돼 있어. 이 물건이니까 좋으니까 사용을 지속하자. 나마티 이 사용하는 걸 전파시키자. 유통이라고 하고, 이 물건이 약간 불편해. 다른 물건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다른 물건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물건을 쓰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불편한지 하는지 없어. 형편에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물건을 쓰고 있는데 불편하게 버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무용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용자.
물건 쓰면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무용자들, 유용자들이 또 나누잖아요. 이런 네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든 거를 버리는 걸로 이걸 뭔가 생각을 하는 이 물건을 쓰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는 아쉬움이 있죠. 이 좋은 학문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물건을 쓸 때, 좋으니까 이거 전파해야지 생각이에요. 이 물건 쓸 때 불편하게 좀 뭐가 보강을 개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공부하시다, 이게 좀 불편하니까 다른 걸 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거 안 맞으니까 버려 그러는 건 혹시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좌측 이렇게 살잖아요. 막 살면서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량점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왔으면 정상인데 왜 이게 왔냐고, 왜 이게 왔냐고, 너는 뭐하러 왔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주제잖아요. 이게 주제, 삶의 주제예요. 한난조습이 삶의 주제인데 여기서 주제에 대한 계기를 또 주잖아요. 이 계기가 좋냐 나쁘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좋냐 나쁘냐다. 그런 뜻입니다.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대운이 5가 왔는데 뭐가 온 거예요? 겨울에 태어나서 좌에 태어난 5가 왔거든요.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걷고 걸어서 겨울을 가지고 걷고 걸은 거예요. 이제는 응결되어 있으니까 산포를 하나 이제 여름이 오니까 네 능력을 응결 모으고 모았으면 지금부터 써라 그런 거예요.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병으로 좀 오시지. 써라 한 명령도 여기 와 있잖아요. 머리에. 그잖아. 그냥 좋죠. 그런데 써라 하는 시가 왔는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나이가 왔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실천하겠어요? 유학을 가야지. 네, 그렇죠. 우리 지선이가 시집을 안 가고 유학을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딱 맞춘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왔으면 써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갑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다죠. 습득하다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에요. 갑은 습득력, 을은 뭐든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기초만 배우시면 대가는 넘어설 수 있어요. 대가는 저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짬뽕 해봐요. 쓸만한 거 배워와라 이렇게 말해봐요. 그죠? 이거 보면 짬뽕 해야 되잖아요. 기준을 여기다 놓고 할래, 여기다 놓고 할래, 따로 놓고 할래,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그 의미를 저 속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계기라고 말하고 이걸 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계획은 너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준다 이런 뜻이죠. 이 계획은 정보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보와 같아요. 원래 나한테 있던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게 정보지. 반갑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 시는 원래 정보야. 내가 살아갈 인생 길이야. 인생 길이잖아요. 지지는 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것만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와야 된다. 천간은 뭐라겠죠? 최다. 이건 뭐라겠어? 항상 생각한다. 지지는 용이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용하게 여기서 나타나면 되죠. 응결을 풀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명략의 운입니다. 운이. 네.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운의 길흉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대운의 길흉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륭이 왜 없겠어요? 자기가 기륭이라고 말하는 기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살면 임이라는 거에 임 대운에는 임을 하고 박 대운에 답을 하고 병 대운에 병을 하면 그 말은 그건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직업을 여러 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초반이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바뀔 때마다 바꿔도 되고 바뀔 때마다 발전하도 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상담 안 받으면 모르잖아요. 글쎄요. 일 상담 안 받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죠. 네. 저분이 말하는 거를 동양철의 가장 위대한 단어 화입니다. 그렇죠? 화에 똑같은 화 변한다는 뜻이죠. 위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절단적 조금 말씀하시는 건 절적 바뀜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말했잖아요. 이게 그만두고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명량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어짐에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60점이면 내일 70점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걸 기lum으로 말하니 좋다 나쁘다라는 거죠. 이어짐이 바뀜이 화라는 뜻이지. 여기라는 거 바뀌었다. 오늘 어제에서 오늘로 바뀌었죠. 그리고 바뀌었으니까 다 바꾸야 돼요. 바뀐 걸 인정하고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되는데 좀 바꾼다 그러면 위대한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화라는 단어, 동양철학의 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역이라는 단어를 운명하게 편정한 겁니다. 이런 화라는 단어는 뭘로 갔냐면 동양철학의 통치철학으로 갔습니다. 이 역이라는 단어는 운명철학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어입니다. 그래서 맨날 보면 명리에 보면 맨날 단어가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뭐 생화, 죄화, 극화 그러잖아요. 생을 해서 뭐가 됐어요?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발전을 보는 것이지 절단돼서 그만두는 걸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이어짐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생 앞에 단어가 뭐가 빠졌다겠어요? 순환상생이라는 게 빠졌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빠졌답니다. 상극 앞에는 뭐가 빠졌다겠어요? 그렇죠? 수거상극이라는 빠졌다고. 상극은 수거하는 거라고. 수거. 걷어들이는 거라고. 결과를. 수거상극, 순환상생, 수거상극이라는 게 빠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게 뜻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 운이 이런 용어를 안 써도 되는데요. 개군이라 해서 천간을. 근데 운에는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른들이 쓰셨고 이거를 한 1500년까지 계속 써온 얘기들입니다. 천간을 객이 찾아왔다. 생각의 마인드의 변화가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직업 바뀌죠. 누구네 집 딸에서 남자 만나면 여자 되죠. 바뀌죠. 그쵸? 결혼하면 부인 되니까 직업 바뀌죠. 그죠? 애기 나면 엄마 되니까 직업 바뀌고, 애가 학교 가면 학부형 되니까 직업 바뀌고, 애가 결혼하면 할머니 되니까 직업 바뀌죠.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가는 걸 말한다. 이거는 시간의 변화를 말하고, 요거는 사용 방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개구는 천간에 있는 것은 사용 방법의 변화, 시간의 변화, 시간에 맞춰서 사용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업이 바뀌어야 된다. 하여간 그건 일반론은 아니에요. 곡해론입니다. 오해하는 논이에요. 일반론은 천간은 방법, 사용 방법,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세상을 사용하는 방법론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사색하라 했잖아요. 생각하라 했더니 바꾸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하는 것은 방법론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앞에서 운명입니다. 누군가 명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답변들도 해라. 앞에서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돌옥이라는 게 옥돌이 있잖아요. 그거를 깎고 할 때 처음에는 뭘로 깎았어요? 손톱으로 깎았잖아요. 그러다가니 돌로 깎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비랄로 깎여야 잘 안 깎여지잖아요. 손톱으로 깎다가 돌을 만드는데 옥으로 손톱으로 깎다가 돌로 깎다가 그래도 옥이 단단하게 돌로 깎여야지 안 깎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로 깎다가 나무로도 안 깎여지잖아요. 납칼로도 깎여봤어요. 그 다음 계속 발전돼서 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뭔가 하는 이치가 성립됐죠. 그렇잖아요. 이치가 성립됐잖아.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옥을 깎는 방법.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옥자예요. 옥자. 옥이에요. 옥이라는 말이에요. 옥에 빠진 거예요. 빠졌으니까 방법을 알아를 거쳐서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구석기 시대에 돌로 하다가니 뭐로 하다가 빠졌잖아요. 빠져나가서 안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고 있는 것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운명으로 명이라는 건 운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니자를 안 썼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썼어요? 명과 학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알려고 노력하는 학문이지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셔? 그러면 명과 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명과 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리해요. 그러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명리학. 이게 명리학입니다. 이게 임금왕자가 아니고 부수룩자인 건 아시죠? 이게 깎는 겁니다. 처음에 손톱으로 깎아가지고 그거를 보관하고 뭐 그러잖아요. 중국령 같은 데 보면은 돌 주고 깎으라고 하잖아요. 뭘로 깎고? 손톱으로 깎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여시춘추라든가 뭐 초시영림 같은 데 보면은 납칼로 옥을 다듬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여시춘추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직도 발전되지 않은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꼬는 단어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역정에도 많이 나온다. 그런 말들이 그러한 발전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 아까 그 개군입니다. 개군. 그죠? 그러니까 명리라는 단어는 안다는 뜻입니다. 이치를 안다는 뜻인데, 이거를 성리학적 단어로 말하면 천간이라는 거경공리, 어떻게 살 건가를 아는 거죠. 어떻게 살 건가를 아는 거고, 지지라고 하는 병물치지, 물건을 어떻게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한다는 방법론을 아는 것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론, 만약에 골프채가 있다.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아는 것은 편간이고요. 이걸 잘 사용해서 딱딱 잘 치는 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지지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천간은 자기한테 사주에 유리하게 오면 뭐만 알아? 말로만 알고. 그쵸? 지지만 유리하게 작용하면 몸으로만 알고. 그렇잖아. 그걸 둘 다 사용하면 자기 경영을 잘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리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운명학을 복잡하게 단어해서 그런데 운은 시간과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은
복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이 있으면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 명리학을 하면 이 글자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글자를 떠날 수 없으니 이 글자를 해석하는 7단계가 이제 나오시게 되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7단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죠. 이 7단계를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조법 나오죠. 그 용신법 나오죠. 격법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때의 환경은 어떻다는 만물지상이 나오죠.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4개의 법이거든요. 그럼 좌측 그러면 4번 이때 환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1번 그럽니다. 이게 4번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4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맨날 여기다 갖다 쓰는 것은 잊어먹지 말고 가야 되니까 네 주변이 뭔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후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계절은 어떠한 방법으로 네가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번 이게 나옵니다. 이제 용신이라는 게 나오죠. 이때에 네가 할 일은 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네가 사람 사이에서 할 일은 뭐다. 이 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상생이 나오고 6번 상극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생과 상극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상생과 상극이잖아요. 7번이 나오면 여기서 무슨 법이 나오냐면 생화극제법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생화극제라고 아시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말하면 초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방전 생화 극제의 초방전이 나옵니다. 네가 태어났냐? 너 지금 무슨 단계까지 걸어왔냐? 변했잖아요. 오는 사람이 변했죠. 너 태어났냐? 너 어디까지 가고 있냐? 그런 겁니다. 너 어디까지 갈래? 어디까지 가고 있냐? 그러니까 너 이렇게 태어났냐? 태어났는데 너 어디까지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가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갈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화입니다. 그렇죠? 극그랍니다. 그래서 외부 대항력은 어떻게 하고 살아갈래? 외부에서 쳐들어오죠. 그건 어떻게 하고 갈래?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너를 만들어서 외부의 능력을 펼칠래? 이건 뭐예요? 경쟁을 받다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경쟁을 내가 참여하러 가다잖아요. 이런 방법론으로 제시한 7단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자로서의 역경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해가지고 한 달에 한 4천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이 학문을 사용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벌 수 있습니다. 연봉 5억 원. 하나만 알아도. 그렇죠? 만약에 이 중에 3개 이상을 뗀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격이 약간의 천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많이 알아도 일반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은 그 고강의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3개 이상을 띈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에 맞춰서 이거 띄는 걸 명띠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띄는 걸 운띠기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우리 계통에 이거 명띠기, 운띠기. 너 누구다? 그리고 너 어떻게 산다? 명띠기, 운띠기 그런단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4천 이상은 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징그랗게 보고는 팔자 있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팔자가 있어요. 저처럼 놀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출근 안 하는 팔자들이 있어요.
전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냥 3일 나왔다 4일은 안 해요. 그런 팔자도 있어. 그래도 저는 이 업계에서 잘 벌어요. 3일 벌어도 먹고 살 만큼 벌어요. 모자랄 만큼 벌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뭘 공부하는지 모르죠. 자기가 뭐 공부하는지, 제가 볼 때는 뭐 공부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명리학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명리학을 하는 겁니다. 이 모두를 합해서 자평진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후원령이다. 모두 원령에 있다. 적천주에서 원령 재강이라고 해서 적천주는 자평진전은 원령이 모두 있다. 나머지 8글자는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이지 저게 별도로 있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후원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7단계를 또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눌 때 남녀가 있죠. 남녀 있죠. 분명히 남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남녀 있습니다. 세상이 있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있어, 없어?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언제요? 나이는 진행돼요, 멈춰요? 진행된다고요? 네. 이게 나이 셋자입니다. 나이 셋자. 진행된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이 나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을 모두 다 볼 줄 아는 작은 것들이 모여 있는 단위를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라고 한다고. 멈춰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건 나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학교란 나이 있죠. 그렇죠? 중학교란 나이는 멈춰 있죠. 중학교에. 고등학교라는 나이가 멈춰 있잖아요. 그러한 이런 멈춰 있는 것들이 모인 모두를 나이라고 하지. 그렇죠? 멈춘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멈춘 사람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멈춘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멈춰 있는 걸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단위로 이렇게 나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세 때 부모, 그리고 10세 이전까지의 부모, 10세 이후의 학교, 그 다음에 뭐 말하자면 직장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세부로 이렇게 나이가 또 나뉘어 있죠. 1살, 2살이 나이가 구성되어 있고, 이 나이마다 남녀마다 세상에다 할 일이 무엇인가를 따져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평가는 여기 계속 이어져 가죠. 한마디잖아요. 두 마디. 이때의 평가도 이어져 가죠. 그리고 이때의 평가도 이어져 가고, 이때의 평가도 이어져 가고, 이때의 평가도 이어져 가고, 그러는 것을 나이지. 이 운에는 뭐하고, 이 운에는 뭐하고, 이 운에는 뭐하고, 이 운에는 뭐하고, 이거 지나면 끝날 줄 아는 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직도 살아있어. 나 58인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뭐 배운 시기잖아.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가르쳐요. 김장 때 됐으니까 젓갈 사러 가자고 전화 왔어. 아직도 모르는데 11월 달에 할 일을 이렇게 뭔지 아는 거야. 그렇죠? 살아오고
보니까 아는 것들이 있잖아. 이게 나이, 이게 뭐 이런 걸 다 이라는 나이 멈췄다는 얘기잖아. 이게 멈출 때 아닌가? 이제 멈출 줄 알아야겠죠. 멈추고 하나 하고 또 가는 거, 멈추고 또 하나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여기 운이 좋아 막 그래 네 번째가 그래서 1, 2, 3, 4 네 번째가 좋아 이게 뭐예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애기 낳아서 길을 자기가 부모질 나이죠. 이때 운이 좋아 그럼 여기 하나가 폈어 1번이 폈어 이때 운이 좋아? 이게 폈는데 이게 왜 좋아? 이게 폈는데 부모한테 교육 똑바로 못 받고 컸는데 이게 왜 좋냐고 이런 거. 그렇죠. 물론 위 안 주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배운 게 없어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때 운이 좋다. 이때 어떻게 했고 이때 이것이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종대왕이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뭐 바람에 안 밀리니 그렇잖아요. 그게 세종대왕이 한 거예요. 이성계가 한 거예요. 아, 세종대왕 영어만 나오면 뿌리 깊은 나무 그러대. 괜찮아요. 뭐지? 이런 거잖아. 모든 좋은 말은 세종대왕이 한 거고 모든 좋은 행동은 이순신 장군이 한 거죠. 지피지기는 누가 한다겠어? 이순신 장군이 했어요. 이거 공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르겠. 이런 것들 이러한 나이가 뭔지를 알아요. 나이 먹으니까 그냥 나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멈춰서서 돌아보고 멈춰서서 돌아보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발을 정자가 멈춰서서 돌아보고 멈춰서서 돌아보고 이렇게 가는 게 발을 정자가 아니고 멈춰져서 다시 돌아보고 멈춰서서 돌아보고 멈춰서 돌아보고 발을 정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정권이라잖아. 정권 그렇잖아요. 바로 죽여야 돼. 내가 닫고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뭐 정권은 이런 거 멈춰더라고 멈춰더라고 이런 것도 있나. 그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서 포함해서 또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이렇게 포함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또 포함해서 가고 이렇게 포함해서 가고가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신년 왔다가 정년 되면 정년이 까다롭게 정년이요 병신년하고 연결됐어. 연결됐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주의 나이라고 하죠. 우주의 나이는 곧 지구의 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나이는 또 팔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걸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하면 경쟁이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손님 못 만날 팔자이거나 제자 못 만날 팔자이면 전달이 안 됩니다. 언제 좋아요? 나 언제 좋아요? 언제 있잖아요. WHN.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는데 육실하신가? 이렇게 막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언제 주냐고 자꾸 물어보냐고. 네가 우사인 볼트냐고 이년아 막 그러잖아요. 우사인 볼트도 이번에는 이 사람은 1등 못했다. 나이에 맞춰서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쭈루루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띄셔야지 이거를 보는 요령이 생기지 이거를 단 하나라도 안 띄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요 명분야 운분야 명떼기 운떼기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알면 정말 좋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얼마만큼 좋냐면요. 이루어서 뭔가를 다른 거하고 견주어서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이 있다. 황홀이 영어로 뭐냐가 이렇게 홀릭 뛴다고 하더라고요. 홀릭. 그래도 홀리는 되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냥 쳤는데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뭐 이게 버디 잡는가 하면 얘기가 틀린다. 그렇죠? 홀릭. 이런 말할 수 없이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 하나만이라도 띄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 띄려면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복잡하죠. 1년 그렇잖아요. 이지, 하지, 동지, 춘분, 추분 그렇잖아요. 사리, 입춘, 뭐 입하, 활품 또 나눠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6번 24령 나눠야 되죠. 그리고 7번 72후 나눠야 되죠. 5일 단위로 하나당 7개씩 해야 된다는 것이 과정이 힘들고 지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겠죠 이게? 돌을 깎아서 옥을 만들어 가는 과정. 걸림돌을 빼야 된다. 이 걸림돌을 빼야 하잖아요. 그거 빼면 이렇게 되잖아. 그 리가 되는 겁니다. 걸림돌을 빼는 거. 여러분들 걸림돌 빼는 거 아시죠? 이 걸림돌을 자꾸 빼야 됩니다. 요게 요 글자가 좌변에 들어간 글자는 밝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짝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문짝 보면은 이렇게 나무를 통으로 갖다가니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니까 구멍을 뚫으니까 뭐가 됐어요? 문짝이 됐죠. 이렇게 구멍을 계속 뚫는 거예요. 돌문을 유럽은 나무가 없고 돌만 작득했던 거 아니죠. 돌을 바위에 세워놓고 구멍을 뚫으니까 창살이 됐어요. 이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게 옥돌민자예요. 구멍 뚫기. 서장에서 한 거죠. 서장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서쪽에 가보시면 유럽하고 맞닿아 있는 곳에 가보면 큰 대형 돌을 다 깎아가지고 부처님도 만들고 창도 만들었잖아. 문살도. 그래서 이게 옥돌민자라. 이게 옥돌민자. 옥돌민자니까 백성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서 구멍 뚫어가지고 창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 동네는 없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거를 뺀다 생각을 하고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명 공부를 우선 하시면 운 공부는 저절로 이 속에 들어가게 된다 뜻입니다. 하나하나씩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뭐 보통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공부도 하고 조우 공부하고 용신 공부하고 격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서 상생상극 생화극제가 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설명을 뭘로 하겠어요? 이 상생상극 생화극제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생화극제를 하는 건데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남녀가 있죠? 분명히. 그럼 뭐가 있어요?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뭐 보통 많은 거 아닙니다. 물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고 나서 쥐가 나이가 있다. 지금 현재 나이가 아니고 과거를 걸어서 돌고 돌아온 걸어서 온 나이가 있다. 이것이 3개만 알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운은 어떻고 대운 중에 객은 뭐고 그리고 시화는 뭐고 뭐 이런 원원 유장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깎아서 옥이 될 때까지 깎으려면 그 자리에서 18시간 깎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깎고 일어나고 또 깎고 일어나야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는 한 5, 60 나이에 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겁주는 게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이게 명리학에 붙어 있는 거의 대다수의
주제들입니다. 그 주제들 중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순환상생, 수거상급.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환상생. 그 상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뭐요? 순환상생입니다. 1, 2, 3.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 1학년 가려면 그냥 가 수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수거해야 되죠.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경쟁해야 안 해? 경쟁해야 되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한 종류들을 말하죠. 이제 쉬었다가 한란 교습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한란 조후를 시작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이 바래야 될 말이 뭐라고? 순환상생, 수거상급. 이건 잊어먹지 말. 명리의 주제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명이 뭐여 물어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야. 무엇이 뭐여 그러면 아 좋고 나쁘고 가리는 거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상대에 따라 단어는 바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순환상생, 수거상급, 대운도 나중에 다시 따지면 되는 겁니다.